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사자소학 29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물에 관해서 배웠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이라. 자,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 것이며, 얘가 아니면 동하지도 말라. 즉,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얘에 관한 기준, 중요하죠. 얘에 관한 기준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세우시고, 얘가 아닐 것 같으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자, 그것과 함께 행동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필정직. 근데 행할 때, 즉 행실, 행동할 때는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자, 바르고 곧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즉, 말을 할 때는 자, 신실, 자, 믿었고, 남한테 뿐만 아니라 친구든지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용모, 단정, 의관, 정대가 있었죠. 자, 용모는 겉으로 우리가 드러내는 것들이죠. 얼굴뿐만 아니고 자세나 모습들, 용모를 단정히 하고, 발을 단자에 발을 정자죠.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관 정제니까 옷과 모자죠. 모자도 가지런히 딱딱, 옷은 옷대로, 모자는 이제 머리니까 머리에 각각 자기 위치에서 가지런히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처필공, 거처할 때는, 거할 때는, 오랫동안이든 아니면 임시적이든 아니면 순간적이든 한 자리에 거할 때는 반드시 공손해야 하며, 또, 여기 말하는 이제 보리죠, 보리. 걸음 보자에다 리 하면 신발 리자, 신을 리자, 그 다음에 동사로 쓰면, 신으로 밟다라는 뜻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리, 그러면 걸음걸이를 이야기합니다. 보리 안상. 자, 걸을 때는, 걸음걸이는 안, 편안하고 상.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상자가 좀 자세할 상인데, 자상하게 해라. 즉,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상쾌함을 줄 수 있도록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자상하게 걸으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걸음걸이는 되게 무거우라 하는데, 가벼우면서도 볼 때 걸음걸이 자체가 남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걸음걸이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내용,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눈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사모시, 출언고행, 상덕고지, 연락중응, 음식신절, 언어공손,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효. 특히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사구로 된 네 마디, 요 네 마디는 과거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과거 향약이라고 들어봤죠. 향약. 향약의 4대 규범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성인 학습자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예전에 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교과서를 통해서 들어봤죠. 그죠?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효. 향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사모시, 출언고행. 자, 작사.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작자는 뭔가 짓다, 만들다, 뭐뭐로 삼다, 여기란데, 기본적으로 뜻 자체가 위의 뜻하고 거의 많이 중첩이 됩니다. 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작사하면 일을 만든다는 말도 있겠지만, 일을 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작사하면, 일을 하다. 일을 할 때는 모시하라는 거예요, 모시. 자, 모시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는 것을 도모하라는 건데, 어찌 보면 여기, 자, 이 모자가 어떤 일을 도모하다, 계획하다, 꾸미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에
설계도, 플랜을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시작하라는 의미가 오히려 낫겠죠.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는 요모가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못이 그러면 아마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볼 때도 수로 앞에 오는 이 부사.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하여 시작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계획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거 해석을 할 때는 일을 시작할 때는 시작을 도모하고 당연히 도모를 하든 뭘 하든 자체가 이 도모 자체는 계획이거든요. 계획일 뿐이지 자체가 시작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출언할 때도 자, 요것도 수로 목적을 해서 말을 내다는 거, 말을 하다는 의미가 낫겠죠. 그죠? 그래서 출언, 말을 밖으로 낼 때는, 뱉을 때는, 말을 할 때는, 자, 여기도 고행이니까 요 고자도 원래 돌아볼 고자입니까? 그죠? 네? 그러면 돌아보면서 행동해라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행실을 돌아보다. 그래서 그 뉘앙스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글자라도. 자, 그래서 작사모시 출언 고행 그러면 일을 할 때는 시작하기를 잘 계획하고 시작할 때를 잘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뱉을 때는 여기서 행실을 돌보라. 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하면 일을 할 때는 잘 계획해서 시작을 하고 말을 할 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행동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꾸며서 계획해서 시작할 때 시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시작이란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들을 보면 그 끝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무턱대고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하고 저는 계획보다 기획을 하고 잘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성대하고 큰 시작이 좋은 결과를 어쨌든 얻게 된다는 뜻은 아니죠. 시작이 반이란 말 자체가 그런 시작 자체가 모든 다 성공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하는 일은 나중에 시작과 동시에 후회함이 없죠. 그리고 설사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나중에 성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격언도 있고 종교적 가르침도 있죠. 그래서 말은 인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은행은 공한 메아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항상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란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한 메아리로 들리긴 할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을 못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의 말이 아주 진중하고 들을만하다라고 받아들일만하다고 여기게끔 신뢰를 주고 또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사모시 출언 고행이란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덕고지 연락중해라. 상덕. 자, 덕은 항상 이야기하죠. 덕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나서 즉 액션 취하는 게 드러나서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일반적인 도덕이란 말을 쓰잖아요. 도덕. 자, 덕은 하늘의 도가 겉으로 드러난 게 덕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 천도라고 하죠. 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이나 아니면 우주가 그 존재의 가치가 있게끔 그 덕을 빛나게 어떠한 기능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면 사람한테 어울리고 또 아니면 동물이면 동물한테 어울리고 식물이면 식물한테 어울리는 그 어떠한 그 성질을 무엇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발현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서 태어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도, 천도의 그 어떠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그런 것을 그 천도의 뜻대로 하늘의 운행 질서나 그 변화의 섭리대로 행동을 하고 살다 보면 그 하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을, 하늘의 뜻을 따른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덕이 일반적인 일반 덕이라고 하죠. 덕이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그냥 상덕이라고 그러죠. 이 상덕은 항상 상이라죠. 뭐 일반적인 것도 되지만 뭐 떳떳하다는 의미도 쓰고 떳떳하다 할 때 떳떳할 덕이라고 하는데 그 어디에 내놓아도 그죠?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고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들을 요 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할 때도 상도란 말을 쓰고 덕할 때도 상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덕, 그 아주 진리, 영원한 진리와 같은 그런 덕을 뭐냐면 굳을 고자죠. 여기서는 원래대로 그죠? 굳게 요 지는 가지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키다는 의미도 있죠.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연락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지키고, 연락하면, 낙은 원래 승낙하다 할 때 낙이죠. 승낙하다 할 때. 대답할 낙이죠. 대답할 낙. 말로 대답하다, 그래, 라고 말로 대답하는 것을 연락, 승낙이라고 하죠. 자, 승낙할 때는,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중은 무겁다는 뜻도 있고요. 부사로는 중복, 거듭이란 뜻도 있죠. 거듭, 다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신중하다 할 때 요 중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은 소중하다, 신중하게 응해라, 응할 어때 대응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그러한 덕, 불변의 덕이죠. 떳떳한 덕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한 덕을, 상덕을 굳게 지키고, 또 그렇게, 또 그것을 또 남한테, 어떤 일이나 약속에 대해서 승낙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중은 신중하게 응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떳떳한 덕,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덕을 굳게 지키고 승낙할 때는 신중하게 대답해라 라는 말인데, 옛날에 송나라 때 보면요. 송나라 때, 보면, 정의, 정호 형제가 있었어요. 보면, 정의, 정호에서 이정 선생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천 선생이 있어요. 이천 선생, 정의천 선생이 있는데, 정의천 선생의 제자 중에 장사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중에, 이천 선생의 제자 중에 장사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사석이라는 사람의 그 좌우명이 바로 요거래요. 바로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요거. 좌우명이. 옛날 글 중에 갖고 온 겁니다. 그 사람 좌우명이 바로 상덕고지 연락중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상덕은 반드시 지키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덕이 될 만한 진리, 가치가 있는 것은 굳게 지키고, 또 어떤 일을 벌리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대답을 하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좌우명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가 이제 이것을 써놓고, 현판에다, 방에다가, 그죠? 문 위에다 딱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경계로 삼았다고 합니다. 삼았던 내용 중에, 그 내용 14가지가 있는데, 그 14가지 중에, 바로 일부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어려움이 딱 잘 것을 피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많이 정리가 안 된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이 처했을 때 막 어렵다고 피해버리고, 또한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보더라도 아주 그 진리와 같은 그 가치 있는 그런 삶과 진리와 덕인데, 만약 그것을 버린다면 그 사람을 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 일단 일을 하든지 다른 계약도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일단 승낙 그래 라고 승낙의 말을 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취소하기가 힘들죠.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응낙할 때 대답을 할 때는 신중하고 아주 조심하고 주의 깊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한 연후에 대답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장사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옛날에는 좌우명이라고 삼았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음식, 신절, 언어 공손. 자, 언어 공손, 말은 오죠. 그죠? 음식, 신절. 자, 음식은, 자, 음식은 뭔지 알죠? 마실, 음자에 먹을 식자고. 요 삼가일 신자죠. 삼가다. 삼가다 항상 이야기했죠. 삼가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주 주의 깊고, 아주 신중할 때 신인데,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그냥 아주 부드럽게 하는 것들. 조심스럽게 하는 것들 다 신입니다. 신절. 요 절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디절이니까 사람을 맞이할 때 쓰는 절이기도 하고 꺾이는 절도 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마디 두 마디도 절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절도 절제. 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절제해라는 겁니다. 절제해라. 일반적으로 옛 성인들이나 돌을 닦으시는 분들은 이 배부른다는 것, 배가 부르다는 자체를 뭐랄까 액잔의 그 금욕의 대상, 고역의 대상이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음식은 일단은 삼가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절제를 하고 언어는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일단 말이란 것은 공손하게 해라. 이 공손하게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제대로 말을 해라는 겁니다. 공손하게 해라. 근데 이 공자와 손자 자체도 중요한 거는 자기가 속에 담은 말을 할 말 없는 말, 속에 담은 말을 그대로 다 내뱉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자기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감히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공이란 것은 요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이 각각 다른 사람이 밑에 마음심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이나 어떠한 상태를 보고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역의 유력한 인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온 상객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냥 죽음 자체 그 상례를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장례식장에는. 그리고 거기 온 사람이 잘 죽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끼고 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끼고 또 너무 원통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끼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죽음을 보고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가서는 감히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손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공손할 때 공이란 게 바로. 그 다음에 손자도 마찬가지. 우리 요 아래쪽에 오는 거는 요거는 뭐 시험시험 걸어갈 차기라고 하죠. 그냥 계속 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계속 가다는 의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 보면 손 아래 할 때, 손자 할 때 손이죠. 그 서열상 가장 밀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 항상 어느 자리에 가든 자기가 가장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서열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서열이 낮으니까 감히 거기에서 어떤 입이 나는 말을 뭐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아무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그렇게 의례를 갖춰야 될 장소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행동 망가짐들은 그냥 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말들이 예와 관계된 것들이죠. 그래서 언어는 공손히 해라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음식을 탐하는 것을 참 천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음식을 탐한다고 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 요즘은 미식가 식도락가 또 먹방을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또 수익을 많이 올리고 또 인기인도 참 많잖아요. 근데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음식을 탐하는 걸 참 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입과 배를 채우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 마음을 닦고 뜻을 기르는 일, 그것에 소홀하게 되니까 경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가 있습니다. 유가니까 유교에 몸담은 사람들, 그 무리 속에서는 사욕을 극복하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사욕, 아까가 아니고 앞강이거든요. 앞강에서 했는데 사욕을 극복해 이제 본 마음을 찾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요. 근데 이건데 대부분 이것의 중점은 물질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욕이라는 게 물질에다가 눈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우월하게 뒀기 때문에
옛날 선비들은 재물을 천히 여기고 안빈낙도를 부르짖으면서 천하 태평인 것처럼 곧잘 배가 굶어 배 굶어 죽어도 양반에 찾았죠. 자, 아무튼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낭만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말을 할 때는 공손한 태도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음식 신절 언어 공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요게 요 사구로 된 두 구절과 다음에 나타나는 두 구절. 그러니까 덕업상권, 과실상교, 다음에 나타나는 거 요 예속상교, 환난상교. 저희는 아직 저는 중학교 때 배운 것들 생각나니까 중학교니까 거의 70년대니까 70년대죠. 벌써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으면 올해 한 40년이 넘었죠. 40년, 50년이 돼 가는데 40년이 넘었는데 그때 배운 게 아직도 기억이 되고 또 근건 책을 읽다 보면 한 번씩 더 되뇌이고 하긴 했죠. 그래서 이 향약이란 요 제도에 관해서 이제 알 필요는 있는데 너무 깊게는 알 필요는 없고요. 향약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냐 하면 향약은 요즘 말하면 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벌고 뭘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는 아니고 향약이 이제 최초로 생기게 된 거는 옛날 그 중국의 북송시대 때, 북송 말기 때 저 섬서성 남전이라는 곳에 있던 도학자가 있어요. 이 도학자 중에 도학자는 다른 게 아니고 유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시라는 사람들, 여시 사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과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삶이 너무너무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교적으로 교화 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4가지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교 이래서 4대 강목을 내걸고 시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전향약이라고 해서 시초가 되고요. 자, 그 후에 그 송나라 때 남송시대 돼가지고 이 주자가 이 향약을 약간 가감정보해갖고 주자정손 여시향약이라고 해서 문집을 만들어요. 문집에 바로 이 내용이 딱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약이 보면 사림이라든지 유교사회에서 향촌사회, 촌이죠, 촌. 향촌사회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주자학적 향촌 질서를 추구하는 실천 규범이 된 것이죠. 되어서. 알고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동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이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새마을운동과 같은 것인데, 알고 보면 이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옛날 전통적으로 다 있었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상호부조, 아니면 상규상조라고 하죠. 그러한 자치 정책을 요 향약이라고 합니다. 향약. 자, 그래서 요 향약의 4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이 나중에 다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글을 배웠나 안 배웠나 물어볼 때 당연히 튀어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덕업상권, 앞에 다시 갔죠. 가야 되네. 덕업이니까 일상생활이 항상 덕으로서 물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덕이라는 거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덕을 닦는 삶을 살도록 서로 권한다는 거예요. 상권, 권할 권자죠. 그죠? 그 덕업으로 살 것을 서로 권한다. 아니면 덕업을 쌓기를 서로 권한다. 그 다음에 과실이 과는 허물이고 실은 어떤 나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지? 과실. 그 허물과 나쁜 일, 과실을 상규, 서로 규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규칙이라고 하지만 동사로 쓰면 타이르다는 뜻이 있어요. 타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하여튼 나쁜 일, 이 과실은 서로 타이른다 하지 말도록 타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같은 마을 사람들이 이런 자율규약을 만들어 갖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 도우며 살자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덕업상권, 과실상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예속상교, 자, 예속이란 말은 예는 일반적으로 서로 생활 속에 있는 예의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속은 풍속이에요, 풍속. 자,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풍속으로서, 자, 잠깐만요. 지워야 되겠네, 다시. 서로 사귀고. 자, 예의 풍속으로. 예속이라면 예의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 그 다음에 환난상휴, 휼. 우리 뭐, 긍휼이 여긴다 할 때, 휼 하면, 원래 구휼할 휼자, 근심하다, 동정하는 거예요. 휼. 피를 흘리는 마음이라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구휼을 한다든지, 근심하고 동정하는 마음, 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난이니까 딱 근심과 뭐 어려운 일, 근심 걱정과 어려운 일. 그래서 이걸 환난이라고 하죠. 환난이 있으면 서로 구휼을 한다, 구제해준다, 근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속상교. 자, 이렇게 하면 요 4개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뭐 다른 게 아니야. 덕업상권. 기억납니까? 과실상교. 그 다음에 예속상교, 환난상효. 여기서, 향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4대 덕목, 강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아까 그 북송시대 때, 남전, 중국, 그 섬서성 남전현에 있는 여시들의 향약으로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향약이라는 집단의 동네 개에 들어오면 서로 상호 부조를 하고, 뭐, 동네 개처럼, 개를 맺어서 서로 도우는 거죠. 그래서 이 향약에 참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4대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행, 덕업을 서로 쌓고, 착한 일을 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있으면 서로 충고해서 바로잡고, 아까 과실상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의와 풍속, 그죠? 예의를 지키고 그러한 풍속으로 서로 사는 것. 그래서 예속상규 했죠. 상교, 서로 사귀는 거고. 그 다음에 환난, 서로 집집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이제 돕게 되는 환난, 상휼까지 해서 요 4가지를, 향약의 4대, 규율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쳤고요. 일단 오늘 했던 내용 한 번 더 읽어보고 간략하게 뜻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사모시하고 출언고행하라. 작사, 일을 하다 할 때, 요 작에 이제 할 위자의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 비슷하게 뜻도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모시, 자, 시작할 것을 도모해라. 자, 시작할 것을 도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시작하지 말고 어떤 계획 플랜을 세워서 제대로 시작을 하고, 출언, 말을 내뱉을 때는 고행, 고는 되돌아볼 고자죠. 그죠? 그 옛날에 자기 했던 행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덕고지. 그리고 항상, 자, 변하지 않는 그 하늘의 천리를 담은 그러한 도덕이 있잖아요. 도덕을 항상 떳떳한 덕을 지키고, 굳게 지키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딱 승낙을 할 때는, 자, 아주 신중하게, 신중하게, 대답해라는 거예요. 대답하는 게 응낙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자, 음식을 먹을 때는 아주 아주 주의 깊고 조심해서 삼가 절제하고, 말이 절제인데, 절제하고, 그 다음에 언어니까 서로 말을 섞고 말을 할 때는 항상 공손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뱉지 말고, 자리를 생각하고, 자기 위치를 생각해서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딱 가져서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제 공손히 하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한 것도 공손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한참 이야기했지만은, 공은 상황, 의뢰, 자리에 따라서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마음이 공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자기가 가장 서열상 가장 처지는, 그냥 믿지는, 아주 뒤에 있는 서열의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 그 자리에 가서도 말을 할 때도 항상 조심된다. 내가 여기서 끝발이 가장 낮다 생각할 것 같으면, 순서가 가장 낮다 생각할 것 같으면, 말을 할 때도 좀 조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공손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 4가지는, 향약의, 약속이죠, 약속. 향약의,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지방이라든지 촌이죠. 그런 시골 촌의 향촌 자치규약으로 사용됐던 것이죠.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해서 덕을 쌓는 일, 그 덕업으로서
할 것을, 덕업할 것을 서로 권하고, 과실상규, 과실이니까 아주 잘못되고 나쁘고 그러한 일들, 잘못된 것들을 서로 규는 충고하고 탈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지 말 것을. 그리고 예속, 상교, 아주 예절과 예의와 그러한 풍속을 지키는 것으로서 서로 사귀교. 그 다음에 환난, 환난이니까 환란이 그래서 각종 어려움이죠. 각종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 역경들이 있으면 서로서로 상휼, 구휼하라, 구해주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동정하고 구해주라는 의미로 쓰였던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자소학 잠깐만요. 이 30번째가 아니고 제가 편집을 잘못했죠. 29번째입니다. 29번째일 거예요. 그죠? 29번째 자, 강의를 마치고요. 29번째 강의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 30번째와 31편 딱 두 편을 남겨놨습니다. 두 편을 남겨놨는데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전체 사자수학을 전체 읽어내는 그러한 강의를 전체분을 강의가 아니고 그냥 강독이죠. 읽고 떡풀이하는 강독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은 잊지 않고 그것을 보고 상기시키시겠죠.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